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말과제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안타깝게도 이게 캠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는 형태의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기말과제 예상문항을 10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10개의 예상문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글을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제는 균형감 있는 비판적 사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긍정할 부분은 긍정을 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양면성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고가 바로 균형감 있는 비판적인 사고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사회학, 교육 사회학과 뭐 사회학의 그런 문제들이 결국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지는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학교가 과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재생산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학교 교육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학교 교육이 결국 자본의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재생산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고는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적 사고는 두 가지 입장을 모두 생각하되 현실의 어떠한 입장이 조금 더 자신이 보기에 더 맞다고 생각하는지 충분한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그런 노력이 건설적인 비판적인 사고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말과제를 작성을 할 때 두 가지 다 맞다, 두 가지 다 틀리다 라고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두 가지 방향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 중에 내가 주자고자 하는 바가 왜 다른 입장보다 더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많은 근거를 들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오시죠. 네, 기말과제 안내 다시 드리면 오늘은 이제 예상 기말과제 열문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어떠한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이제 과제 작성일에는 6월 24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제가 수요일 0시에 과제를 제시를 하면 그 24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두 개의 문항을 선택해서 기술하시면 됩니다. 한 문항당 1000자 내외로 작성을 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알찬 글을 짜임새 있는 알찬 글을 작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주저리 쓰는 것도 안 되고 아니면은 자신의 주장만 그냥 언급하고 끝나서 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갖춘 짜임새 있는 글을 원한다라는 점.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사전에 해보시고 그 관련 문항들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한 문항들을 어떤 식으로 글로 서술할지 개요를 짜보는 연습을 미리 해보시고 그리고 6월 24일 과제 작성일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상 기말과제 문항은 다음과 같은 10문항이었는데요.
이 열문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여할 경우 학생들은 더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항에 대해서 우리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라는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교육적 관여 중에 가정 내에서 뭐 숙제를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그 방과 후 시간을 뭐 관리 감독해 주는 것도 충분히 교육적인 관여라고 볼 수가 있지만 부모가 학교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학교 교육 운영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에 선생님을 만나러 가서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교사의 어떤 교수 학습이나 아니면은 학생 지도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또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학교 교육 참여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부모님들이 자녀의 학교 교육에 이렇게 관여를 하고 학교 교육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 과연 더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성공적인 학교 생활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자기 부모님이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두 집단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계층에 따른 관여의 질적, 양적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계층에 따라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소극적인 형태 혹은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라루라는 사람이 계층에 따른 자녀 양육의 차이를 얘기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교원평가제도의 강화는 모두를 위한 학교교육이라는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가?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수한 교사를 길러내는 것, 그리고 우수한 교사가 학교교육에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 우수한 교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원평가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교원평가제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이게 모두를 위한 학교교육이라는 가치, 학교교육을 통한 평등의 구현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제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사례들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뿐만 아니라 뭐 교사 효능감이라든지 뭐 이런 가치 부과 모형이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뭐 웹상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신문기사 혹은 어떤 책을 통해서라든지 교원평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는 학생들이 직업 세계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연 학교가 우리의 이제 현실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취업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안이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진로를 이렇게 탐색하고 진로를 계획하고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직업을 갖는 것이 굉장히 큰 학교 교육의 목표, 학교 교육을 받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학교 교육이 직업 세계에 진입하는 것, 노동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것을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이 얼마만큼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 자본의 개념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인간 자본은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노동 생산성이 이제 증가되는 것, 그리고 그 노동 생산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인간의 가치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증진되는 것, 상태를 이제 인간 자본을 획득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정규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이런 과목들이 얼마만큼 인간 자본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특정한 직업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미리 해보시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런 문제네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 갈 필요도 없는데 대학에 가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이 문제는 전형적인 이제 과잉 교육의 어떠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과잉 교육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잉 교육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대학 교육은 또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과잉 교육이라는 이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잉교육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이제 이러한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교육이 그 사회에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그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더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혹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대학 교육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적성을 이제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대학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들, 대학 교육이 없어도 충분히 어떠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 있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가르치는 어떤 특정 직무 기술, 뭐 어떤 자동차 조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대학 교육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직종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굳이 대학 교육 받지 않아도 되는데, 대학 교육을 모두가 받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이제 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데요. 그러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차분히 정리를 해보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입장이 더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대학의 의미, 그리고 교육의 의미, 과잉교육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름대로의 정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학교 선택권에 대한 문제네요.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학교 선택권의 확대가 교육을 통한 평등의 가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택권의 개념에 대해서 본인이 정의를 해보고, 한국에서의 학교 선택권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학교 선택권에 대한 얘기들도 풀어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이클 애플의 그러한 영상을 참고해도 좋을 겁니다. 선택이 평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선택이라는 가치가 신자유주의 교육에서 얼마만큼 신봉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학교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마이클 애플이 자신의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좀 이론적인 얘기네요. 헤게모니란 무엇인가? 학교는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장인가? 아니면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해체해야 하는 장인가? 그래서 학교가 과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가?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다수에게, 대중에게 확대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게모니의 개념, 그리고 헤게모니와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잘 정의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학교가 과연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주는지 아니면 사회에 순응하는 인간을 길러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사회에서 인간자본론과 선별신호 이론 중 더 현실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이론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자본론과 선별신호 이론이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교육의 순수한 효과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교육의 어떠한 효과보다는 그 졸업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 계층 간의 경쟁 구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론 중에 더 현실을 잘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더 잘 설명하는 이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사회자본을 형성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자본의 개념, 그리고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외계층의 학생들, 하위계층의 경우에는 사회자본의 형성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정자본에 대한 얘기네요. 한국에서 사교육에 대한 참여가 앞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 사교육을 정의해보고 그림자 교육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고 한국에서의 사교육의 현황 및 추이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 사교육비 실태조사라는 이제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교육 경감 방안에 대해서 이 대책들이 과연 어떠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힌트는 그림자 교육이라는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기말과제의 문제로 드리려고 생각하는 예상문항은 이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과연 한국에서 문화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럼 문화자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문화자본 중에 외국어 구사 능력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외국어를 잘하는 것이 과연 한국에서 그 계층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라는 것이 얼마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혹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고 있는가? 영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영어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된다면, 네, 영어를 잘하는 것이 한국에서 어떤 계층 간의 어떤 구별짓기에 활용되는 문화자본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계층 간의 가정에서의 어떤 체화된 문화자본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획득하는 것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에 얼마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기말과제로 제시하고자 하는 10가지 예상문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각 문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그 해당 문항에 대한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